오늘 단대소고 일단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 학교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도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단소고 통합사회 수업을 제일 오래 했죠. 사실은. 제가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처음에 제가 2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제일 많죠. 아마 단소고의 40%는 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결과로 말씀드리면은 단소고 통사가 되게 이상해요. 선생님이 좀 되게 특이하시거든요. 그 지식을 좀 많이 과시하는 그런 형태의 분이시고 별명이 여기서 언급하면 안 돼. 별명 언급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 과시형 수업을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교과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다루고 있지만 선생님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확장을 막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때 직업 탐구를 본다고 해도 사실 그런 애들이 지금 꽤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단소고에 간 애들도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를 보려고 하는 애들도 저희 반에 지금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은 통사를 수능 때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노리고 전략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랑 경희대 정도가 대입 입시를 발표했죠. 거기 보시면은 내신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사가 중요한 이유는 내신에서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거. 예, 그리고 노력하고 진짜 학원 다니면 1등급 나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80점이 1등급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통사 수업을 학원 다니지 않게 막 종용을 하시거든요. 저게 최고라는 거죠. 아니에요. 저희 반에 1등급 10명 중에 7명입니다. 예. 지금 2학기 기말에 줄어가지고 5명인데 그게 좀 특이한 게 1학기 때 1등급 받았던 그 7명 애들이 2로 떨어지고 그때 2, 3이었던 애들이 1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사회가 사회탐구에 많은 과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배우는 통사가 내용이 좀 달라요. 거기에 취향이 좀 맞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걔네가 치고 올라가고 첫 번째 파트에 윤리 파트가 좀 세게 수업했는데 철학이나 그쪽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에 또 맞는 애들은 2학기 때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쭉 들었을 때 1등급,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건 제 사진인데 별로예요, 사실. 더 건방진 사진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바꾸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1위예요, 이거는. 저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예전에는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대치메카에서도 제가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6명 정도의 1등급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이제 제 수강생이 아닌 그 4명 같은 경우에는 제 특강을 다 들었던 애들입니다. 걔는 약간 좀 문과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특강만 듣고도 1등급 나왔던 애들, 넘사벽 애들 있잖아요. 걔네고요. 나머지는 강제로 끌고 가면은 등급 만들어낼 수 있고 적어도 3등급은 없어요. 5등급제에 3은 안 되거든요. 적어도 3등급은 없고요. 2등급 한 중반 정도 저희 반의 꼴찌가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대학 갈 때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과적인 대학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통사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성적 분포도가 나오는데 이 평균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여기만 보시면은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아까 통사가 1학기 중간이 너무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 윤리에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옛날 프린트를 막 그냥 혼자 신난 거예요, 선생님이. 신나가지고 막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책에도 안 나오는 공자,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공자, 맹자에 플라톤에 칸트에 다 나와요. 교과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수업할 수 있는 강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처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방대하게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수업하다 보니까 한 2주 지났는데 소단원이 하나가 안 끝납니다. 근데 그 파트에서 문제를 진짜 많이 내는 거예요. 딥하게. 솔직히 말하면 수능 생활과 윤리보다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실제로는 50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1학기 중간이. 근데 이거는 1학기 합산 평균인데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끌려갔습니다. 네. 애들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뽀삐래. 끌려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선생님이 혼이 났대요. 그래서 난이도를 갑자기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맞춘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2학기 때는 다시 폭주 중이신데 2학기 중간고사 이미 지난 시험이지만 지금 아직 기말은 다음 주죠. 중간고사 때 그때도 저희 반에 전교 2등이 있었는데 그게 84점 평균. 걔가 1등이구나. 84점이 평균 1등이었습니다. 그건 난이도 조절이 또 안 돼. 또 혼나셨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상대 등급으로 보면은 문제가 어려운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말 듣고 진짜로 학원 안 다니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수업은 대처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대소고는 그 선생님이 처음 단대부고에 있다가 단대소고에 오셨을 때 제가 처음 맡았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 수업을 제가 할 때 그분이 제가 꽤 오랫동안 상대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해야 돼요. 엄청 파악했다니까요. 이분이 약간 과시형이다. 자랑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지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완전히. 저도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애들 다 망했겠죠. 다 나갔겠죠. 예, 그런 일을 겪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미리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괜찮게 되는 데는 저도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람을 파악하면 그 사람의 기출 문장이라든지 기출 형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할 때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전공 관련이 이제 정치 쪽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 쪽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그쪽은 갑자기 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법 이쪽 파트랑 윤리 파트가 들어가면 무조건 난이도가 상향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약하신 부분이 지리 쪽이에요. 예, 그쪽은 난이도가 떨어지고요. 이게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무조건 다 국어식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 단대소고 통합사의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다 문해력 싸움이에요. 문제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문제 풀 때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통합사회를 푸는데 시간 걱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깁니다. 근데 최근부터는 약간 경향성이 바뀐 게 완전히 한 30문항 올 객관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학기부터 서술형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다행인 거예요. 예, 이게. 왜냐면 서술형에는 단답형이 있는데 단답형은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서술형은 지금 학교에서 서술형 좀 내보지 않겠나 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다 찝어줍니다. 예.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선택형 싸움인데 선택형이 절대로 중학교처럼 암기해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형도 약간 국어식의 수능형이에요. 예, 국어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택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업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교과서에 없는 수업에만 있었던 사상가 혹은 필기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하나씩 끼어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걸로 난이도 주고요. 변별력이 그걸 아냐 모르냐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한 문제 싸움이죠. 상위권 싸움은 진짜 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오신 학생들 분명히 상위권일 겁니다. 네, 근데 그래요. 이게 그 상위권 도약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와서 그때도 설명회 때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다 1등급 안에 있었어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또 고정은 아닌 거예요. 그 학생들이 2학기 때는 역전당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반에 애들이 다 있었긴 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1등급은 계속 1등급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스타일과 과목의 취향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쪽 좋아하는 애들은 2학기 때 강점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1등급일 수는 없지만 계속 2등급일 수도 없고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나 어때요? 누구나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어떤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수업이나 들으면 안 되는 게 그 선생님의 성향과 경향성을 완벽히 파악을 한 사람의 수업이 확실히 다르겠죠. 예.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문제 보시죠. 예. 지금 막 저도 지금 딱 보고 좀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 이런 스타일이고 요거는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자료거든요. 예, 이거는 수능 자료입니다. 괜히 어렵게 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수능에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출제했던 평균적인 문제들 중에서 몇 개를 추린 거죠.
이런 지문은 아이들이 딱딱 키워드만 체크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읽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평소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훈련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적응을 하고 먼저 이거를 경험해보고 당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수업하는가 되게 중요할 텐데 뭐 그래요. 사실은 많은 강사들이 관리하는 법도 있고 다 최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부터 일단 인식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신 관리 핵심은 단위수인데 국영수 과사는 다 3단위로 내신 반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딴 과목보다 안 중요하다? 절대 아니죠. 근데 사회가 전략 과목인 거는 수학은 경쟁 진짜 치열할 겁니다. 국어도 치열하고 영어도 치열할 겁니다. 과학도 치열하겠죠. 단대 소프트코니까. 근데 그 모두가 집중하는 그런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내가 1등을 갖다가 하지 못할 확률이 솔직히 높아요. 거기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커버하는 게 통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전략 과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불가능한데 심지어 학교 수업만 들으면 제가 아까 한 단원 가지고 2주를 끌었다 그랬죠. 2주 넘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까지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읽어요. 그리고 올해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 영상 줬어요. 알아서 보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할까요?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대한 범위도 문제지만 실제로 막판에 뒤에 진도를 쫙 나가버리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 어땠냐 하면 갑자기 쉬는 시간에 들어오더니 교과서 펼쳐. 진도 안 한 거야? 이렇게 나갔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공부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반은 진도가 빨라가지고 그 파트를 40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떤 반은 진도가 좀 느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10분 만에 읽고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에 어떤 불균형이 생긴다고요. 그거를 맞춰준 역할이 저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혼자 공부할 경우에 시중 문제를 풀죠. 시중 문제는 없어요. 저런 문제가. 예,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할 경우 제일 실질적인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저 혼자 할게요. 다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왜요? 그냥 책 펴놓고 책이 안 넘어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이 왜 학원에 다닙니까?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리 같은 걸 제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시간이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예. 그럼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이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을 갖다가 어떤 교재로 수업하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학교 프린트인데 학교 프린트는 그냥 타이핑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쁘게 구조화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단권화 시킬 수 있게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여기 넣었고요.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건 제가 수업하기 쉽고 보기 쉽게 따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용 교재가 항상 제공이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 수업과 일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여긴 PPT 수업하고 있고 판서. 제가 판서가 좀 특기긴 한데 판서 수업으로 개념을 구조화시켜야 될 땐 판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처럼 사진 자료를 보여줘야 될 땐 PPT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PPT, 무조건 판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원에 맞게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 이게 핵심인데 10분 통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 시그니처인데 학교 기출문제 애들이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하루에 2문제만 저랑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먼저 과제장에 나가요. 매일 2문제는 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일주일에 하루에 10분 동안 한 5일 정도만 제 해설 강의와 함께 복습하고 저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검사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 하고 안 하고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출문제를 미리 받고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선생님의 워딩이 어떤지를 느낌상 파악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적응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복습이라는 게 그래요. 통합사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한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애들 다 까먹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선생님이 기출했던 강조한 포인트를 매일매일 10분도 안 걸립니다. 반복하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 주에 오게 됩니다. 이거 절대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또 단대소고 아이들은 엄청 착해요. 솔직히. 애들 인성이 다 훌륭해요. 매년 그랬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 결과 보답을 저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지금 이거는 제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자, 고액의 투자를
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아마 쓰는 뭐 수학생이 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출석 체크인데 어머니들 접속해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학원이야 했는데 학원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 이걸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일러 바치는 꼴이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요거 아까 제가 매일매일 10분 통사 복습 과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예, 제출했고 안 했고인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한 명 한 명 표시를 하고 좀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코멘트를 남겨줍니다. 여기 지금 완료도 있고 진행 중 이게 미제출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또 부모님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가 냈나 안 냈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항상 복습 동영상은 올라가고요. 그게 이게 아까 10분 통사 1일차, 2일차 제가 해설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거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제가 아이들한테 애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도 기출문제를 싹 풀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의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수업이랑 시험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익숙해집니다. 예, 실제 아이들은 엄청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같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게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성과를 떠나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유대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분 통사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예,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이고 과제장이고 기출문제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기출문제가 제 설명과 함께 음성과 함께 제가 패드로 하나하나 문제부터 선지까지 싹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에 했던 내용을 갖다가 선지 하나하나에서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10분 안에.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통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따라오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제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 강사 전용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나중에 수강하게 되면 다 보게 될 텐데 저거 그 영상 보다가 가만히 있으면 멈춰요. 네, 저거 제가 어디까지 봤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상을 안 봤는데 봤다고 한다. 그러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걸 보고 잔소리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먼저 관리를 하고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과 저와의 유대관계가 아니라 아이들과 저와의 유대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쌓을 때는 제가 하도 일러 바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보통은 먼저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저를 좋아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그거는 맞더라고요. 꾸준히 공부하고 힘들더라도 제 말은 듣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죠. 너무 또 신나가지고 제가 아무튼 특강은 잠깐 먼저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특강은 제가 봤을 때 국영수 집중하시는 게 솔직히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게 부족하면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맞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에 개강할 거예요. 그러면 4주 특강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선생님의 어떤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에 특강을 2월 달 그때 4주 개강을 할 겁니다. 그게 확실히 좋다고 판단이 돼요. 저도 8주짜리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는 4주 전에 했던 거 있죠. 1월 달에 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빡세게 딱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